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알테오젠이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며 에코프로를 밀어내고 코스닥 시가총액 2위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알테오젠의 강세는 머크의 mRNA 백신 임상 결과 발표가 배경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OCI는 11일 전북 군산 국가산업단지에서 실리콘 음극재 특수소재 공장 착공식을 개최했습니다. OCI에서 생산하게 될 특수소재는 실리콘 음극재의 주 원료로 OCI는 지난해 7월 넥세온과 2025년부터 5년간 약 700억 원 규모의 실리콘 음극재용 특수소재를 공급하는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GI 이노베이션은 면역항암제 GI102가 미국 FDA로부터 진행성 또는 전이성 6종에 대한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GI102는 면역세포의 수를 평균 5배 증가시키는 항암 면역세포 증식 능을 보이는 치료제라고 회사는 전했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K방산의 기술력이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으며 대규모 해외 수주를 통해 올 2분기 실적 개선이 기대됩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증가세를 보인 해외 수주가 이번 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K방산. 올해도 하반기 호실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관련주 흐름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장에서 바로 수익 내볼 만한 종목 찾아드리는 단타 1타.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진행을 맡게 된 최유정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대지수 기분 좋은 상승 출발했는데요. 2차 전지가 끌어주고 주류 업종이 받쳐주면서 코스피 코스닥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살펴보면요. 코스피에서는 SK하이닉스 21만 5천 원까지 올라서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에서는 알테오젠이 12% 넘는 오름세 보이면서 에코프로를 제치고 시총 2위를 탈환했습니다. 특히나 알테오젠은 우리 영석쌤의 공략 종목이기도 했죠. 무려 4거래일 만에 24% 가까운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잠시 뒤 영석쌤과 함께 다뤄볼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 필요하신 분들 위해서 실시간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문자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발빠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미국과 중국의 물가지표 발표부터 FOMC까지 정말 다양한 일정들 예정돼 있는데요. 이러한 이벤트들 소화하면서 증시는 어떤 흐름 보이게 될지 또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영석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석쌤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흐름 어떻게 보셨을까요? 수급은 엇갈리는 가운데 양대지수 모두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2차 전지 강세가 두드러졌고요. 제약바이오도 흐름 좋았습니다. 또 주류 업종도 탄력 받아가는 모습이었는데요. 국내 증시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화면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증시는 뭐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박스권을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의 이슈, 그러니까 오늘의 단타 이슈를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동해석유 관련 섹터 이슈 가지고 좀 왔습니다. 자, 타이틀부터 좀 볼게요. 대왕고래 맞춰 동해광구 새로 그린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일정 매매 기법을 배웠을 때 일정이 정해져 있으면 우리가 매매하기 편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에 초전도체도 학회 일정이 3월 달에 정해져 있었고 신성 델타테크를 필두로 한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2월 중순까지 시세를 주었고요. H1B도 3월 파이널 리뷰, 5월 달 FDA 승인 기대감 일정이 정해져 있었고 4월 중순까지 주가가 오르다가 그 이후에 빠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6월 초고요. 7월 달에 시추 위치를 선정한다는 이슈가 이미 정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주 6월 중순에서 말까지 중장기 스윙 관점에서 가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구체적인 이슈 조금만 볼게요. 12월 말 시추한다는 계획에서 역산하면 7월 중에는 정확한 위치를 정해야 추후 일정이 진행된다. 자, 이 부분 보겠습니다. 이게
7월 달에 이슈가 나오고 끝나는 단발적인 이슈가 아니라 12월 달까지 모멘텀이 이어지는 연속성 있는 재료라는 것을 기사의 내용을 보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네요. 근데 일단은 제가 S급 재료다라고 말씀드렸고 3차 파동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은 1차 파동이 나오고 나서 눌리는 구간입니다. 우리가 어떤 관련주 매수해야 될까요? 가스 관련주, 유가 관련주, 뭐 흥구석유, 한국석유, 중앙에너비스, 대성에너지, GSE 다양한 종목들이 많지만 저는 동양철관, 화성밸브, 넥스틸, 시추 쪽 관련주를 매매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해드리자면 일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정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일정 매매 관점에서 모멘텀이 살아있다는 것, 즉 연속성을 담보한 재료라는 뜻이기 때문에 관련주 6월 중순에서 말까지 눌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 좀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영석쌤과 함께 오늘 국내 증시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자세한 전략이 더 궁금하시다면 우리 영석쌤과 함께 계속해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매일 아침 무료 방송 8시 30분부터 진행되고 있는데요. 참여하셔서 단타에 대해서 수익 볼 수 있는 방법 배워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 받을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인 1교시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단타 공략주 리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석쌤 너무나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을 정말 단기간에 만들어주셨는데요.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테오젠입니다. 앞서서도 살짝 말씀을 드렸었는데 무려 24% 가까운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오늘도 그 기세가 정말 대단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카페24와 우양, 세명전기 역시 정말 탄력적인 수익 만들어내셨는데요. 리뷰가 너무나 궁금합니다. 영석쌤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알테오젠, 카페24, 우양, 세명전기 오늘 이렇게 좀 리뷰해 볼 건데요. 알테오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단기 투자 잘하기 위해서 중요한 개념들 몇 가지 소개를 해드렸는데 1순위가 재료와 거래 대금이다라고 말씀드렸고 2순위가 유통비율과 시가총액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통비율이 조금 무겁고요. 시가총액이 무거운 알테오젠이 안 좋은 종목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매물대를 소화했고 재료가 좋고 재료는 뭐 ADC 대장이니까 재료는 너무 좋고요. 거래대금 1조 원 이상 평균적으로 들어온 구간이 있고요. 평균적으로 한 5천억 이상은 터지고 있으니까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주도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6월 5일에 공략한 종목인데 수익률이 무려 4거래일 만에 얼마가 나왔느냐? 고가 기준으로 23.8%가 나온 겁니다. 4거래일 만입니다. 4거래일 만에 23%. 어떤 분은 1년, 2년 SK하이닉스, 현대차, 대형주 장기 투자하면서 이런 수익을 내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 단타1타 시청자분들은 고가 기준으로 4거래일 만에 알테오젠으로 23%를 냈다. 자, 어떻게 낼 수 있었을까요? 그 관점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 2일파가 나왔고요. 눌린 구간이 나왔다가 횡보하는 구간이 좀 있습니다. 근데 횡보할 때 제가 봐야 되는 것은 거래 대금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구간이었습니다. 이 구간 보시면 장대 양봉이 거래 대금 실린 채 나오면서 전고 라인의 저항 라인을 강하게 돌파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론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바닥 구간에 있는 종목을 매수해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팔자라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데 저희 시청자분들은 이제 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고방식을 구축해보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밑에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매매 방식이 이제 그만하고요. 위에서라고 하면 이런 구간이죠. 고가권에서 어떻게 사서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자라는 새로운 이론은 제가 정립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 홀딩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단기 추세선 살아있고 추세의 지지 라인에서 장대 양봉이 거래대금 실린치 나왔고 이 라인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1차 목표가는
30만 원 다뤄드릴 거고요. 일단 손절을 안 하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은. 2차 목표가는 추후에 제가 다시 리뷰로 가져와서 말씀드릴 거고 두 번째 종목은 카페24라는 종목입니다. 카페24 역시도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아까 알테오젠과 다르게 시가총액 유통 비율이 조금 가볍습니다. 제가 종목마다 기법을 좀 달리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지금 배웠던 기법 복습해 보자면 52주 신고가 매매 있고요. 박스권 매매 있고요. 돌파 매매, 일정 매매, 종가 매매, 추세 매매 오늘 배울 것이고요. 여러 가지 매매 기법이 있고 차트마다 이 패턴이 다 달리 적용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아까는 전고점 상단 라인을 돌파하는 박스권 돌파 기법을 적용해서 수익을 고가 기준으로 20% 이상 냈다면 이 종목은 제가 어떤 기법을 가지고 적용했느냐. 단기 추세 라인이 그어지잖아요. 추세 라인, 오늘 배울 기법인데 추세 매매 기법이라는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카페24를 고가 기준으로 10% 수익 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6월 10일에 공략한 것인데 정말 빨리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7,500원, 지금 주가가 종가 기준으로 31,100원인데 27,500원, 5일선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홀딩하시고 15%에서 20% 라인에서 정리하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우양 보겠습니다. 우양도 6월 10일에 공략했던 종목인데 1거래일, 2거래일, 그러니까 정말 짧은 시간 만에 고가 기준으로 7%가 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오늘 6월 11일 캔들 볼게요. 윗꼬리가 길게 달린 양봉인데 그 앞에 팽이형 캔들이 거래대금 실린 채 나왔습니다. 유통 물량을 쥐고 있는 수급 주체가 고가권에서 물량을 일부 던졌음을 의미합니다. 유통 물량을 쥐고 있는 수급 주체가 물량을 고가권에서 던지면 주가 상승 동력이 좀 없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내일 시가의 절반 정도 익절하시면 되고요. 절반 정도 익절하시고 나머지 물량은 계속해서 보유하시다가 목표가 11,000원으로 잡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리뷰 종목입니다. 세명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명전기 같은 경우에는 1거래일 만에 우리가 수익이 얼마가 났느냐?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단 1거래일 만에 9.4%라는 수익이 났는데 이 종목은 간단합니다. 전력 설비의 센티, 펀더멘탈이 모두 좋은 상황 속에서 시가총액이 유통비율이 가벼운 종목이 일시적으로 대장의 지위를 받아서 이평선 수렴 구간을 강하게 돌파하는 상한가를 만든 다음에 다음날 시가 매매 관점에서 우리가 짧게 먹고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종목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홀딩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내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절반 익절하지 못하고 포지션 종료하지 못하고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5,500원 라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500원 라인 이탈하면은 이 물량을 다 정리하셔야 되고 최종적인 목표가는 제가 다시 잡아드리자면 7,000원으로 대응 도와드릴 거고 혹시나 이 단기 투자 관련해서 내가 좀 배워보고 싶다, 단기 투자를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매일 아침 8시 30분에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도움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리뷰 살펴봤는데요. 알테오젠 이렇게 우리 방송만 보셔도 24% 가까운 수익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또 카페24, 우양, 세명전기까지 정말 다양한 수익률 기록했는데요. 이런 수익 나도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하신다면 하단을 참고하셔서 우리 영석쌤과 함께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매일 아침 8시 30분 무료 공개 방송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하셔서 다양한 정보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수익률까지 살펴봤는데 내일장에서 바로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 또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카티스인데요. 오늘도 강한 상승세 보여주면서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상한가 이후에 더 강한 상승세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 궁금한데요. 전문가님, 영석쌤 너무나 궁금합니다. 알려주시죠. 네, 카티스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카티스 보자마자 바로 떠올라야 하는 종목이 저희가 지난번에 다뤘던 삐아라는 종목입니다. 화장품 관련주인데 신규 상장 상승 패턴입니다. 보시면 이때 상한가 치고 시가 매매 관점에서 들어갔으면 윗꼬리 5에서 10%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나온다는 이론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올랐다가
눌리는 구간에서 거래 대금 안 터졌으니까 수급 주체들의 물량이 나오지 않았음을 의미하고 그 이후에 이평선 수렴 구간을 돌파하는 강한 상한가가 거래 대금 실린치 나왔죠. 이때 데이터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 짧게 치고 나오는 단기 투자 관점에서 접근할 겁니다. 매입가는 우리가 정확히 모르죠. 시가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내일 시가에 들어가시면 되고요. 목표가는 5에서 10% 잡으면 되는데 제가 이거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방송 많이 보신 분들은 바로 나와야 됩니다. 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상한가 갔을 때 봐야 되는 것은 뭐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러면 10시 이전에, 그러니까 10시를 보통 제가 오전장 기준으로 잡습니다. 오전장 끝나기 전에 상한가 간 패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오후 2시 이후에 가는 상한가 패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오후장에 상한가를 보내는 패턴입니다. 세 번째는 풀리는 상한가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일 강한 거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10시 이전에 빵빵 터지면서 올라가는 상한가가 제일 강합니다. 그다음 강한 상한가는 오후 2시에 닿는 상한가입니다. 그리고 제일 약한 상한가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상한가 문 닫았다가 갑자기 풀리는 경우, 이게 바로 3번 케이스인데 우리가 이 케이스를 좀 알려면 일봉 차트로는 파악하기 힘들죠. 무엇을 봐야 되죠? 분봉 차트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분봉 차트 보면서 어떤 케이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티스 분봉 차트 볼게요. 일단 오후 1시 46분 두 번째 패턴에서 상한가가 풀렸습니다. 이러면 상한가가 풀리면 우리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된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방금도 또 강조했지만 5에서 10%밖에 구간이 안 나온다 이겁니다. 이때처럼요. 만약에 그러니까 10시 이전에 상한가를 강하게 문 닫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목표가를 조금 높게 잡아서 15에서 20% 구간까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데 그런 구간은 아쉽게도 나오지 못합니다. 왜? 3번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정리해 드리자면 카티스는 신규 상장 상승 패턴입니다. 지난번 B와와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내일 시가에 들어가셔서 5에서 10% 목표가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장 종목으로 카티스 살펴봤습니다. 내일 시가에 접근하셔서 목표가는 5에서 10%까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카티스에 대해서 전략 같이 세워보고 싶으시다면 매일 오전 8시 30분에 우리 전문가님의 무료 공개 방송 반드시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대주전자재료인데요.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신고가를 경신한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지 이 부분 너무나 궁금한데요. 차트적인 관점으로 접근해보고 싶습니다. 좀 영석쌤 알려주세요. 네, 대주전자재료 일단 보겠습니다. 제가 단기 투자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매물대를 보셔야 됩니다. 매물대가 무엇이냐 굉장히 좀 어려워하실 수 있는데 쉽게 말씀드릴게요. 저희 방송 처음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계실 것 같으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앞에 물려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종가상으로 보면은 15만 5,800원이네요. 지금 15만 5,800원에 물려있는 앞에 구간이 있나요? 없습니다. 이 고가 구간 제가 가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11만 원에서 13만 원 구간인데 지금 이 사람들도 수익이라는 것은 매물대를 소화한 즉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차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상적인 차트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유통비율 시가총액 봐야 되는데 유통비율 시가총액 아쉽게도 무겁습니다만 재료 거래대금 괜찮고 매물대 소화했으니까 우리가 종목 선정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처음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게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전문가님 지금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장대 양봉이 거래대금 실린치 나왔습니다. 그러면 내일 사람들이 좀 팔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 꼭대기니까 주가가 빠지지 않을까요? 이럴 확률도 있습니다만 오히려 올라갈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건 제가 지금까지 방송, 그러니까 결과로 증명했습니다. 아까 알테오젠도 52주 신고가 경신함과 동시에 주가가 올라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셨고 고가 기준으로 4거래일 만에 20% 이상 수익이 나는 것도 확인하셨습니다. 대주전자재료도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물론 떨어질 수 있지만 우리가 단기 투자자 관점에서 손절매 대응하면 그만이고 올라갈 때는 크게 우리가 수익을 먹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응을 하면 좋은데 대응 관점에서 제가 좀 하나 말씀드리자면 자 이렇게 볼게요. 일단 추세를 그리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때 한번 살펴볼게요. 장대 양봉 거래대금 실린 채 나오다가 5거래일 정도 조정받죠. 그리고 장대 양봉 나온 다음에 조정이 2, 3거래일, 5거래일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에 데이터 상으로 봤을 때요. 도지 나오고 음봉 영망청 캔들 나오고 이러다가 다시 한번 장대 양봉 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내일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요? 모든 물량을 다 넣으면 안 되죠. 3분할 매수 방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3분할 매수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내일 시가에 일단 5% 들어가시는 겁니다. 전부 다 들어가지 마시고요. 내일 시가에 얼마라고 말씀드렸죠? 5% 들어가시고 시가 대비해서 4%, 5% 빠지면 어떻게 하지? 고민하지 마시고요. 5% 더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5%, 총 10% 넣었는데도 빠진다면 5% 더 들어가셔서 비중 15% 확대한 다음에 평단가를 낮추시면 되겠죠. 그러면 손절 라인은 어디로 잡느냐? 이평선, 21선 라인으로 잡으면 되는데 가격적으로 11만 원 되겠습니다. 11만 원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면 되고요. 목표가는 매입가 대비해서 15에서 20% 분할익절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1타 종목 대주전자재료까지 살펴봤습니다. 52주 신고가 경신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내일 시가에 5% 들어가시고 만약에 빠진다면 추가 매수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5에서 20% 잡아주셨습니다. 자, 자세한 대응 전략이 더 궁금하시다면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우리 영석쌤의 무료 공개 강의 반드시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세 번째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이녹스입니다. 전기전자 부품 소재 전문 업체인데요.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다라는 증권가의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 강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이후에 또 다른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지 이 부분 궁금하고요. 차트상으로 상승 추세에 접어든 걸까요? 네, 이녹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대주전자재료와 카티스와는 다르게 조금 다른 패턴입니다. 무슨 말이냐? 알테오젠도 여러분들 보시면 주가가 정말 많이 올라가 있었고요. 대주전자재료도 52주 신고가 경신하고 매물대 소화함과 동시에 장대 양봉이 하나 나오면서 꼭대기 구간이었는데 지금 이녹스 보면 바닥 구간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 앞에 매물대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종가 기준으로 24,200원입니다. 지금 24,200원에 끝났다는 거예요. 시간 외에서 물론 좀 움직이겠지만. 근데 앞에 매물대가 있다는 것은 이렇게 그어볼게요. 이렇게 4만 원대에 물려있는 구간 2023년 7월에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9월 하반기부터 해서 3만 원대 물려있는 물량들, 2만 원대 후반에 물려있는 물량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매물대가 많다면 주가가 올라올 때 찍어 누를 수 있겠네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의구심이 드는 거죠. 아니, 전문가님, 우리가 단기 투자 관점에서 수익을 내야 되는데 전문가님 말대로라면 매물대를 소화하고 52주 신고가 경신한 차트가 베스트라고 하지 않았느냐. 매물대가 앞에 있으면 우리가 수익을 못 내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지금 거래대금이 제가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거래대금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좀 이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30억 들어왔습니다. 얼마? 돈이 230억 들어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전에 보시면 50억도 안 들어갔습니다. 20억, 10억, 하루에 10억 들어오는 종목입니다. 잠잠하던 종목이에요.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지 않던 종목인데 오늘 갑자기 이평선 수렴 구간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온과 동시에 거래 대금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런 패턴은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중장기 스윙 관점에서 길게 가져가지 못하고 2거래일 안에 무조건 파셔야 되고 제일 좋은 건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내일 승부를 보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나는 직장인이다 자영업자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말고 대주전자재료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카티스 공략하시는 게 맞고요. 나는 전업주부다. 전업 투자자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내일 짧게 들어가시면 되는데 제가 전략 세워드릴 겁니다. 자, 이거는 손절가는 매입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5.5%. 자, 화면 보이시죠? 이게 손절가입니다. 내일 시가에 들어가면 시가 대비해서 5.5% 나오면 정리하라. 포지션 정리하라는 뜻이고요. 만약에 주가가 올라간다면 어디서 익절하면 되느냐? 일단 플러스 5.5% 구간에서 절반 익절하시면 되고요. 절반 익절했는데 또 올라갈 수 있죠. 그러면 10에서 15% 구간이 나올 겁니다. 그때
전량 청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녹스까지 매수 전략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기법들, 다양한 대응 전략들 궁금하시다면 우리 영석쌤과 함께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매일 아침 8시 30분에 무료 공개 방송도 진행하고 계시니까요. 반드시 참석하셔서 이제는 내 계좌에도 빨간불 반짝 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일타 종목들 살펴봤는데요. 이런 종목들 언제 매매하고 포착하면 좋을지 정확하고 예리한 기법들 2교시에 이어집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단타 종목으로 수익 바로 보고 싶으신 분들 영석쌤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품 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명품 강의 주제는 어떤 내용일지 너무나 궁금한데요. 영석쌤, 오늘은 어떤 부분 공부하나요? 네, 오늘은 추세 매매라는 기법 말씀드린다고 제가 아까 강조드렸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정말 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기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개념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기법도 잘 적용해야 된다라고 제가 강조해 드렸는데 그동안 52주 신고가 매매 기법도 배워봤고요. 박스권 여러 가지 기법 배워왔는데 오늘 추세 매매 기법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정말 쉽게 쓸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 전업투자자, 직장인, 자영업자,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괜찮습니다. 누구나 다 선만 그으시면 이 기법 오늘 차트 보고 시간 가는 줄 모를 겁니다. 바로 적용이 되니까 여러분들 집중하셔가지고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추세선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추세선, 지지선, 저항선, 추세대 벌써부터 어렵고 채널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쉽게 설명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은 사전적 정의, 그러니까 지지선이 무엇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어렵고요. 그냥 내가 그림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그림. 자, 제가 이렇게 좀 그려드리겠습니다. 지지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주가가 빠져야 되는데 지지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10,000원에서 11,000원을 움직이는 차트가 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그 10,000원이라는 그 가격은 지지해준다 이겁니다. 그럼 제가 이거 선으로 색깔별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일단 흰색 선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 선은 우리가 지지 라인이라고 해볼까요? 주가가 7,000원, 8,000원, 9,000원, 10,000원 이렇게 간다라고 제가 가정해 볼게요. 7,000원 이탈하지 않습니다. 여기 동그라미 칠게요. 그리고 8,000원 이탈하지 않습니다. 9,000원 이탈하지 않습니다. 10,000원 이탈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점 동그라미 친 부분 두세 개 쭉 연결하면 흰색 선이 지지선이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이 가격은 우리가 차트가 지지해 주구나. 이 정도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사전적 정의로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다음 다른 선으로 한번 제가 칠해 볼게요. 빨간 선으로 보겠습니다. 저항 라인은 제가 빨간 선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어집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는데 좀 내가 이 보유자 입장에선 7,000원 하던 주가가 10,000원 가고 15,000원 가고 그냥 쭉쭉 쉬지 않고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은 있잖아요. 물론 쉽지는 않죠. 근데 이 저항선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 저항선 빨간색으로 제가 칠해 볼게요.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 라인만 맞으면, 이 선만 맞으면 주가가 다시 빠진다는 겁니다. 이게 저항선이에요. 흰 선은 지지선 빠지지 않고요. 저항선은 뚫을 수 없는 선.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죠. 자, 그다음
추세대 보기 전에 제가 파동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파동은 뭐냐? 주가가 이 안에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렇게 움직이면서 올라간다는 겁니다. 주가가 여러분들 이렇게 직선으로 가는 경우 봤나요? 물론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전에 초전도체 차트가 좀 이렇게 비슷하죠. 혹은 가정해 보자고요. 우리나라 상장사, 바이오 상장사 중에 탈모 치료제를 개발해서 전 세계 탈모인들의 고민이 이제 없어지는 경우가 예를 들어 생겼다. 그러면 우리나라 상장되어 있는 그 바이오, 코스닥 상장 기업이다, 코스피 상장 기업이다. 쭉 올라갈 겁니다. 아마 연상 계속 갈 수 있어요. 실제로 그 탈모 치료제를 개발했다는 전제하에 연상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웬만한 종목들은 어떻게 간다고요? 이렇게 추세대 안에서 상승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간다 이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이 전체적인 이 그림, 요거를 이미지화하자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거를 뭐라고 하느냐? 간단합니다. 추세대. 이런 형태를 우리가 추세대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죠. 다시 복습할게요. 어려운 개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좀 힘들더라도 이 개념에 대해서 확실하게 잡고 가야 그 다음 개념들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앞으로 다른 방송, 저희 방송 볼 때 제가 추세 매매 기법 설명드리면 그렇지. 그때 영석쌤께서 말해준 추세선, 추세 지지선, 저항선이 그거였지 라고 바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자, 흰색 선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동그라미가 7,000원, 두 번째 동그라미가 8,000원, 9,000원, 10,000원인데 이 선만큼은 지켜준다 이겁니다. 이 가격만큼은 이탈하지 않고 7,000원 맞으면 올라가고 8,000원 맞으면 올라가고 지지한다 뜻입니다. 근데 이 빨간 선은 무슨 선이죠? 돌파하면 좋겠는데 주가가 빵빵 튀면 좋겠는데 이 선만 맞으면 내려온다 이거예요. 빨간색 선이 저항선이라는 겁니다. 뚫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저점과 고점이 같이 올라가는 이 전체적인 그림을 우리가 상승 추세대라고 한다 이겁니다. 반대는 뭐죠? 하락 추세대라고 하겠죠. 그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검은 선은 제가 여기서 설명드렸죠. 주가는 직선으로 가는 경우가 없다. 파동을 그리면서 간다.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락할 때도 주가가 이렇게 그냥 꼬꾸라지는 경우 봤나요? 좀 내려오면 기술적 반등이다 해서 다시 올라오다가 내려오고 올라오다가 내려오고 LG생활건강 카카오 차트 보시면 이런 하락 파동의 형태가 딱 잡혀 있습니다. 대형주. 내려올 때도 파동을 그리면서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배운 개념은 뭐죠? 추세대. 전체적인 그림을 추세대라고 하고요. 이 안에서 움직이는 이 검은색 선을 파동. 상승 파동. 상승 추세대 안에서 나오는 파동이니까. 상승 파동이라 하고요. 그리고 이 빨간 선을 저항선, 뚫을 수가 없습니다. 뚫을 수가 없대요. 이론이 그렇습니다. 이 선만 대이면 밑으로 빠집니다. 흰색 선은 이탈할 수가 없대요. 이 선은 지켜준다 이겁니다. 흰색 선, 추세 지지선입니다. 자, 이 그림 사진 찍으실 분 찍으시고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기법입니다. 우리가 이 이미지를 넣었으니까 이제 이 기법을 잘 적용할 차례인데 시가총액이 5천억 이상이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 많이 하신 분들은 시가총액이 왜 5천억 이상인지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왜일까요? 자, 시가총액이 가벼운 종목들은 차트가 의미가 없습니다. 최근에 화성밸브, 동양철강 보시면 분봉 차트 보세요. 주가가 이렇게 올랐다가 쭉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급사 해외 선물 차트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트 볼 수가 없다 이겁니다. 이론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영역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너무 가벼운 종목들은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무거운 차트가 나름대로 형성될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개념입니다. 이거는 어렵지 않죠? 그냥 내가 시가총액 봤는데 5천억 미만이면 그 종목은 추세매매 기법 적용해서 매매하면 안 됩니다. 5천억 이상일 때 이 종목, 이 기법을 쓸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평균 거래 대금 500억 이상 보시면 이렇게 거래 대금이 밑에 있잖아요. 거래 대금과 거래량의 차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 있으실 수 있으니까 거래량,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거래량이 10,000주 터졌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1타 종목으로 가져온 대주전자재료의 거래량이
만주 터졌다. 똑같이 만주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같습니까? 아니죠. 표면적으로 같지만 실제 차이가 있죠. 그래서 거래량은 우리가 착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거래량 쓰지 말고 단타, 일타 시청자분들은 거래 대금으로 보자. 근데 이 추세 매매 기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수치상으로 얼마 이상의 거래 대금이 들어와야 되느냐. 500억이다 이거죠. 아니 그러면 이 두 가지 개념만 봤을 때 어려울 건 없잖아요. 그냥 우리가 눈으로 확인했을 때 시가총액이 5천억 이상이네? 그러면 추세 매매 기법 쓸 수 있겠구나. 평균 거래 대금이 500억 이상 들어오네. 이것도 500억인지 뭐 1000억인지 거래 대금 HTS, MTS 다 나와 있는 거 아시죠? 내가 이거 그냥 눈으로 확인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어려운 개념은 없고요. 다음 보시면 이제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추세의 지지 라인에서 매수해서 추세의 저항 라인 매도한다. 자, 이거 제가 선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무슨 말이냐? 아까 우리가 약속을 했죠. 사전적 정의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려우니까 하나의 그림, 그러니까 이미지화해서 받아들이자라고 했습니다. 이 흰색 선이 지지선이다라고 말씀드렸고 동그라미 2개, 3개 연결하면 추세의 저점 연결되면서 지지선이 연결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흰색 선입니다. 흰색 선이 추세의 지지라인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첫 번째 기법은 이 동그라미에서 매수하자 이겁니다. 자, 그러면 저항선은 아까 제가 어떻게 설정했죠? 빨간 선으로 설정했고 요거는 동그라미가 아니라 체크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검은 선은 뭐다라고 말씀드렸죠? 상승 추세 안에서 파동, 상승 파동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전체적인 그림을 추세대라고 했네요. 추세대. 아까 색깔 제가 이렇게 했죠? 이 전체적인 그림을 추세대라고 했습니다. 자, 이 안에서 제가 문제 내보겠습니다. 추세 지지 라인에서 매수해서 추세 저항 라인에서 매도한다. 이걸 반복하는 기법이다. 추세 지지 라인이 어디죠? 대답하셔야 됩니다, 이제. 동그라미에서 매수해서요. 체크 표시된 부분에서 매도하는 것을 기계적으로 반복하자. 이게 첫 번째 기법입니다. 이거 반복만 하시면 됩니다. 다시 동그라미 선 그은 다음에 대이면 매수하는 겁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매수한 다음에 다시 오를 거예요. 그러면 내가 욕심 부리면서 계속 들고 있으면 그거는 추세 매매 기법이 아니죠. 우리가 배운 그대로 쓰는 게 아닙니다. V자, 이게 체크된 부분에서 매도하자, 빨간 선에서 매도하자 이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뭐냐? 자, 보시면 지금 우리가 동그라미에서 매수해서 체크된 부분에서 매도하기로 했는데 두 번째 기법은 여기서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선, 윗선 돌파할 때 사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은 원래 돌파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항선이라고 불리는 것인데 간혹 가다가 거래 대금이 빵 터지면서 이 선을 돌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알테오젠도 아까 그런 경우였죠. 알테오젠도 결국 전고점을 돌파하니까 주가가 52주 신고가 경신함과 동시에 시가총액 2위 탈환하고요. 쭉쭉 올라가잖아요. 그게 그 기법을 적용한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첫 번째 기법은 여 밑에서 사는 것이고요. 두 번째 기법은 오히려 저항 라인을 돌파할 때. 그럼 우리가 봐야 되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래 대금. 아, 그러면 선생님 이거를 돌파하더라도요. 거래 대금이 안 터지면 무용지물이겠네요. 맞습니다. 똑똑하신 분입니다. 돌파한다고 내가 그냥 매수하면 안 되고 무조건 거래 대금이 수천억 이상 빵 하고 터지는 형태가 나와야 됩니다. 다시 정리해 볼게요. 동그라미 밑에서 매수하고 체크된 부분에서 매도하는 첫 번째 기법 배웠고요. 체크된 부분은 원래 뚫리지 않는데 정말 강한 힘이 들어옵니다. 거래 대금이 들어와서 뚫린다면 우리가 돌파 관점에서 매수해서 5%, 10% 라인에서 매도한다. 이렇게 약속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어렵지 않습니다. 실전 차트로 넘어가 볼게요. 좀 막 혼잡한데 자,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추세의 저점 여기죠. 추세의 저점 여기입니다. 이렇게 그으면 단기 추세선 형성이 되겠네요. 2개, 3개. 그리고 추세의 고점 여기고요. 추세의 고점 여기고 추세의 고점 여기입니다. 이렇게 그어볼게요. 이렇게. 다시 그어볼게요. 이렇게 그으면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을 수 있는데요. 자, 근데 우리가 어디서 매수한다라고 약속했죠? 첫 번째 기법은 밑에 추세의 지지 라인에서 매수해서 이런 데 파는 겁니다. 이런 데.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추세의 저항 라인을 강하게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거래대금 실린치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때 들어가서 오히려 이때 여기 더 높은 구간에서 매도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성향에 따라 그냥 달리하시면 됩니다. 뭐 어떤 게 더 수익을 많이 보고 그런 정답은 없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좀 차분한 성격이고
변동폭을 싫어합니다. 대응하기도 좀 무서워요. 평소에 좀 그러신 분들 계시잖아요. 성향이 좀 조용하시고 차분하시고. 그런 분들은 그냥 동그라미에 떨어질 때 매수하시면 된다 이거죠. 직장인, 자영업자분들 떨어질 때 매수하시면 되시죠. 근데 좀 이런 분들 있잖아요. 승부를 좋아하고 모험사 기질이 있고요. 약간 저처럼. 그리고 돌파할 때 매수하는 거 좋아하시고 직장인, 자영업자 아니고 내가 당장 수익을 내서 생활비로 써야 되는 전업주부, 전업투자자다. 그러면 첫 번째 기법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체크 부분 돌파할 때 거래대금 실리면서 장대 양봉 나올 때 따라 들어가서 5%, 10% 먹고 나오는 기법 적용하면 된다는 겁니다. 어려운 게 없어요. 자, 그 다음 살펴보겠습니다. 실전 차트 2번. 어떤 종목이죠? 한국항공우주라는 종목인데 추세 저점 동그라미, 동그라미 이렇게 연결하면 21선 타고 쭉 올라가는 종목이네요. 추세대도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서 매수할 수 있죠? 동그라미 매수해서 여기 팔 수 있고요. 동그라미 매수해서 여기 팔 수 있습니다. 추세 상단 라인은 돌파하는 거래대금 실린 장대 양봉은 나오지 않았으니까 1번 기법만 적용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 차트 볼게요. 그 다음 차트 보시면 NCAM이라는 차트인데 요거는 단기 추세선이 좀 형성되어 있습니다. 가파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급격히 올라가는 차트죠. 11선 타고. 이거는 우리가 어디서 사야 될까요? 추세 상단 라인은 보통 이렇게 가는 것인데 자, 여기 지금 동그라미 친 부분 보이시나요? 추세 상단 라인 여기 맞고 원래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맞고 떨어져야 되는데 여기를 돌파하는 거래대금 나오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때 돌파 관점에서 들어가신 다음에 다음 날 팔면 되는 거죠. 그러면 1거래일 만에 수익이 얼마가 나느냐? 10에서 15%, 이 엔킴 같은 경우에는 나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개념 없고요. 지금 아마 차트 다 봤는데 강의 내용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 파동, 상승 추세대, 지지선, 저항선, 사전적 정의로 받아들이자면 어렵지만 제가 그림을 통해서 쉽게 말씀드렸으니까 요거 복습하시면 되고 기법은 그렇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추세의 지지 라인, 동그라미 친 부분에서 매수해서 저항 라인, 체크 부분에 매도하는 기계적인 방법 하나가 있고요. 오히려 역으로 좀 승부사 기질, 모험사 기질이 있으신 분들, 전업주부, 전업투자자분들 쓸 수 있는 기법도 소개해드렸죠. 체크된 부분 돌파하는 거래대금 실린 장대 양봉이 나올 때 들어가는 기법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혹시나 이 내용이 이해가 안 간다 하시는 분들, 추세선 긋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매일 아침 8시 30분에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때 단타 일타 방송 시간에 저희가 배웠던 기법들 복습하고 있고 단타 관심주도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8시 30분 들어오셔가지고 도움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단타 성공을 위한 추세 매매 기법까지 살펴봤습니다. 지지선에서 매수해서 저항선에서 매도하는 방법 한 가지, 그리고 거래대금이 강하게 들러와서 저항선이 뚫린다면 그때 매수하는 방법 한 가지 이렇게 배워봤습니다. 기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더 궁금하시다면 우리 영석쌤과 함께 공부하시면서 자세한 방법들 공부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3교시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3교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 속 고민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들 문자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발빠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종목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티웨이 항공입니다. 매수가는 3,200원이고요. 비중은 15% 담으셨다고 합니다. LCC항공사 최초로 로마와 바르셀로나 노선을 열었죠. 하지만 예상보다 비싼 가격에 소비자들은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주가는 오늘 2% 가까이 빠지면서 2,815원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손실 구간이라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영석쌤과 함께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티웨이 항공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기법이 딱 두 가지가 보이는데 교육적인 차원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기법이 무엇이 있느냐? 일파이온 눌림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기법 1파 이후에 눌림 기법이 보이고요. 박스권 기법이 보이는데 화면 왼쪽으로 가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파 이후 눌림 기법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1파가 나오고 나서 지금 우리 시청자분 매수가가 3,200원이면 꼭대기에서 담으신 건데 1파가 나오고 나서 21선 이탈할 때 이 구간에 담으신 다음에 2파를 노려보는 기법을 적용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 첫 번째로 있고요. 두 번째로 박스권이 형성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단기 박스권 이어지고요. 단기 박스권 이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뉴스가 나오고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리포트, 상향 리포트 나와서 좋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좋지만 조금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이 두 번째 박스권 기법을 적용했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가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2,600원 라인이 박스가 형성이 되잖아요. 지지 라인이. 이때 들어가셔가지고 박스의 저항 라인이 2,800원. 여기 매도하고 또 떨어질 때 매수해서 여기 또 매도하는 반복적인 기법을 적용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에 제가 두 가지 교육 진행했고요. 일단 우리 시청자분께서 궁금하신 거는 내 매입가까지 올 수 있는지, 여기에 더해서 매입가를 뚫고 수익을 볼 수 있는지, 손절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라인은 간단합니다. 제가 방금 박스권 지지 라인 그려드렸죠. 이 라인 이탈한다면 하락 추세가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얼마일까요? 2,600원이 되네요. 손절 라인은 얼마 잡으시면 되냐면 2,600원 잡으시면 됩니다. 내가 매수가가 좀 높다 하더라도 2,600원 이탈할 때 무조건 정리해 주셔야 되고요. 일단 비중이 15%시죠. 3,200원이 전체적인 큰 박스권의 저항 라인입니다. 그 말인즉슨 3,200원 우리 시청자님 매입가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3,200원 오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절반 익절하시고요. 혹시나 만약에 3,200원 라인, 저항 라인을 뚫는 거래대금 실린 장대 양봉이 나온다면 한 3,500원에서 4,000원 라인 될 겁니다. 이 라인에서 정리해 주시면 되고 3,200원 맞고 나서 만약에 중간 라인까지 떨어지면 어떡하느냐. 중간 라인이라고 하면 박스권의 중단이 2,900원, 3,000원 라인 됩니다. 추가 매수하시면 됩니다. 추가 매수하시면 평단가 낮춰지겠죠. 그러면 목표가는 매입가 대비해서 15%로 잡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티웨이 항공까지 살펴봤습니다. 일단은 박스권 형성하고 있고요. 손절 라인은 2,600원 잡아주셨고 3,200원까지 올라온다면 절반 매도 전략 잡아주셨습니다. 이후에 변동성 나온다면 추가 매수 후에 평단가 낮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파라다이스입니다. 매수가는 15,000원이고요. 비중은 10% 담으셨다고 합니다. 자,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어제까지 3거래일 연속 오름세 보였는데 오늘은 하락세 보였습니다. 14,03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비중은 크진 않지만 손실을 꽤나 보고 계셔서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석쌤 도와주세요. 네, 파라다이스 차트 보면서 제가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15,000원이시면 이 라인까지는 제가 충분히 올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비중이 10%면 추가 매수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파동이 1파동 나온 이후에 주가가 눌리면서 21선 이탈하지 않고 빵 튀면 좋은 자리인데 21선 이탈했다는 것은 최근에 전력설비, 전선, 동해석유, 로봇 AI와 같은 주도 섹터에 돈이 몰렸으니까 관광 쪽 빠진 거라고 보시면 되고 아마 횡보하다가 이 121선 라인이 13,750원이거든요. 13,750원 지지받고 횡보하다가 빵 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은 제가 얼마로 잡아드릴 거냐. 121선 라인인 13,500원 그래도 이탈하면 손절해 주셔야 되고요. 14,000원 부근, 그러니까 내일 시가에 추가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추가 매수하면 비중 확대되고 평균 단가 낮춰지겠죠. 계속해서 포지션 끌고 가시고 최종적인 목표가는 1파 고점 상단 부근인 15,500원 되겠네요. 15,500원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파라다이스까지 살펴봤습니다. 내일 시가에 추가 매수 전략 잡아주셨고요. 최종 목표가는 15,500원 이렇게 잡아주셨습니다. 정말 아쉽지만 오늘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다뤘던 내용들 핵심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단타 리뷰 종목으로 알테오젠 살펴봤고요. 고점 대비 무려 23% 넘는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1타 기법으로는 추세 매매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내일장 1타 종목으로는 카티스, 대주전자재료, 이녹스 짚어주셨습니다.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